안녕하세요. 스마트 정형외과 신경외과 동물병원 함정식 원장입니다. 다들 반려동물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가요? 아이가 아프거나 그럴 경우에 걱정이 많이 되시는데요. 혹시라도 아이가 아픈데 모르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되기도 하신다면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미리 좀 반려동물이 아픈지 알아차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아지들은 아프면 본능적으로 숨기는 습성이 있습니다. 나 아파요, 아프다라고 말해주면은 빨리 병원에 데려갈 수 있는데 참 어렵죠. 네. 야생의 습성상 아프면은 동굴로 숨어 들어가는 습성이 있다 보니까 아픈 걸 미리 캐치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반려동물들과 오랫동안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반려동물이 아플 경우 나타나는 신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평소와 다른 변화가 있는지를 관찰하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식욕입니다. 강아지들은 아플 경우에는 식욕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대다수의 질병에서 어떤 질병이든 종류에 상관없이 아플 경우에는 밥을 좀 안 먹는 경향들을 보입니다. 사람도 몸이 안 좋을 때 식욕이 줄어드는 것처럼 반려동물들도 통증 때문에 식욕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료나 좋아하던 간식들을 평소와 다르게 잘 먹으려 하지 않는다면 평소보다 좀 주의 깊게 관찰이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편식일 수도 있죠. 그냥 밥을 먹기 싫어서 아니면은 평소에 사료에 질려서 그럴 수도 있지만 구토라든가 설사 등이 동반되어서 식욕이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진짜 아플 확률이 높기 때문에 구토 설사를 동반하는 식욕 저하는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체중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관찰이 좀 필요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식욕의 변화랑도 연관성이 있을 수 있는데요. 반려동물들이 식욕이 줄어들어서 체중이 한 달에 10% 이상 빠진다라고 하는 경우는 반드시 병원에 내원을 하셔서 아픈 곳은 없는지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노령동물들에서 체중이 급격히 빠진다, 요거는 좀 안 좋은 사인일 수 있거든요. 간의 기능이라든가 신장 등의 기능이 떨어질 경우, 또는 몸속 어딘가에 종양이 생긴다든가 암이 생긴다든가 이럴 경우에도, 또는 호르몬 질환, 쿠싱 증후군이나 당뇨 같은 호르몬 질환들이 있을 때도 체중에 급격한 저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이 급격하게 빠진다라는 경우에는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행동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아프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행동의 변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강아지들도 성격에 따라서 표현을 하는 게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묘한 행동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 잘 캐치를 하는 게 중요한데요. 통증을 느끼는 경우, 강아지들이 아픈 부위를 보호를 하기 위해서 평소보다 조금 더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거나 예민하게 만지려고 할 때 물려고 하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강아지들이 어떤 특정 부위를 못 만지게 하거나 공격적이거나 그렇다면 무작정 이걸 혼낼 게 아니라 혹시라도 어디 아픈 부위가 있어서 그렇지 않은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은둔 행동, 어디 구석으로 숨어 들어가는 행동을 보이거나 특히나 활동성이 평소와 다르게 급격하게 줄어들거나 잠을 자는 시간이 너무 많아지거나 그렇다면 이 또한 반려동물들이 아프다는 신호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외관상의 변화입니다. 피부나 귀 쪽이나 이런 데 발진이 생긴다든가 피부염이 생긴다든가 냄새가 많이 난다든가 탈모 등을 보인다든가 혹들이 느껴지거나 피부 쪽에 종괴 같은 것들이 생기면 많이 걱정들을 하시는데요. 일반적인 피부 쪽에 생기는 혹 쪽은 대다수는 양성 종양일 확률이 높아서 건강상에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림프절 쪽, 목 밑이, 턱 밑이라든가 아니면 귀 뒤쪽, 아니면 종아리 뒤쪽, 겨드랑이 쪽 이런 데서 몽우리 같은 것들이 조금 만져진다 라고 할 경우에는 잘 관찰해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배가 지나치게 부풀어 오른다든가 그럴 경우 호르몬 질환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단순 지방간이나 내장 지방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여자애기들에서 중성화가 안 된 경우다라고 한다면 자궁 쪽에 물이 차는 자궁축문증, 이런 생명의 위험을 주는 질환일 수도 있으니까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 있는 자세가 변화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체중이 너무 심각하게 좀 앞쪽으로 기울어 있다든가 아니면 구부정하게 뭔가 좀 허리를 이렇게 아치처럼 구부리고 있다든가 이럴 경우에도 통증을 느끼거나 아파서 그런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배변이나 배뇨 상태의 변화를 관찰을 해야 하는데요. 소변 횟수가 너무 지나치게 많아지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지나치게 소변을 못 보는 경우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소변의 색깔이 평소와 다른 색, 혈뇨를 보이거나 흑색뇨를 보이거나 그런 경우도 확인이 필요하고요. 물을 굉장히 많이 먹고 오줌을 많이 누는 증상, 다음 단요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확인이 또 필요한데, 단순한 그런 결석이라든가 방광염 이런 증상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이런 비뇨기 질환뿐만 아니라 당뇨라든가 쿠싱 증후군 이런 호르몬 질환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변도 확인이 필요한데요. 대변이 묽은 경우에도 아프다고 보내는 신호인데요. 이 상태를 못 보고 지나친다면, 특히 일시적인 점액변이나 그런 연변, 묽은 변 정도가 아니라 수양성으로 아예 물설사를 한다던가 혈변을 본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탈수나 더 심한 질병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호흡의 변화입니다. 호흡수가 변한다든가 호흡을 할 때 너무 노력성으로 숨을 쉴 때 힘들어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힘을 줘서 숨을 쉰다든가 아니면 호흡수가 너무 가쁘다든가 평소와 다르게 그럴 경우에는 좀 빨리 병원에 내원을 하셔서 진료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호흡을 힘들어하는 경우 또는 평소와 다르게 혀가 파래지는 청색증을 보이거나 아니면 점막이 너무 하얗다든가 이럴 경우에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잠깐의 사례 기침, 목에 가시 걸린 것처럼 캑캑 이런 식으로 그냥 잠깐 기침을 하는 게 아니라 밤새도록 이렇게 기침을 하거나 주기적으로 기침을 하는 경우라든지 평소와 다르게 복식호흡, 배에 힘을 줘서 이런 식으로 노력성으로 호흡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고개를 뺀 상태에서 이게 고개를 숙이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면서 고개를 빼고 숨을 쉬려고 노력을 하는 게 보인다라고 한다면 단순 문제가 아니라 심장 문제거나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관찰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심장 질환인 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무지개 다리 건너는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호흡의 변화가 있을 때는 꼭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7번째인데요. 보행이나 자세가 변화하는 경우입니다. 반려견이 아플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산책량이 많이 줄어들거나 조금만 걸어도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장이나 호흡이 안 좋아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정형외과적으로 다리가 아프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디스크 쪽이거나 이런 통증으로 인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미끄러운 바닥을 잘 못 걷는다든가 미끄러운 바닥을 주저한다든가 아니면 계단 앞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좀 망설이고 있다던가 이런 행동을 보인다면 앞다리나 뒷다리 관절이 좀 안 좋거나 허리가 아파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정형외과 쪽으로 내원을 하셔서 진료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형외과 동물병원이다 보니까요. 정형외과적으로 다리가 아플 때 나타나는 신호들은 다음 편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거나 증상을 보인다면 좀 더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평소와 다르다라는 거 보호자님께서 느끼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좀 더 관찰이 필요하고요. 강아지가 아플 경우 보내는 신호를 좀 더 빨리 알아차린다면 고통을 덜 줄 수 있고 더욱 행복한 삶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써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보호자님들이 반려동물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편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